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쌓아왔던 연금, 이 막상 받으려고 하니까 돌아오는 건 건보료 인상에 피부양자 탈락 통보. 와,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세금이나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되겠지 하며 넘기기 쉽습니다. 이 월급에서 빠져나가도 용어는 어렵고 또 바쁘다 보니까 이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안 내던 아파트 보유세를 은퇴하고 나서야 내게 되고, 평생 소득세로 100만원도 안 냈던 사람이 연금 하나 잘못 받았다가 매달 700, 800만원씩 세금 고지서를 받는 일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정보를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득의 구조와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마지막에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랜까지도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되는 정보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과 관련된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어도 세금이랑 건보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투자 상품인지 어떤 연금인지에 따라서 건보료 인상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비과세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금융소득의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금융소득은 투자 수익이 나거나 저축으로 이자를 받거나 하는 수익을 말하는데요. 이때 그 방식과 성격에 따라서 다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뉘게 되죠. 이자소득의 대표적인 상품은 은행 예금 적금입니다. 내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활용해서 투자하고 만기 시에는 원금과 함께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 주죠. 이 이자소득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제가 되고 난 금액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이 배당소득이라는 건 주식 등 투자 상품에서 받는 배당금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해당 기업이 이익을 냈을 경우에 주주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나눠주는 게 바로 배당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을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득세는 수익 금액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단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반대로 2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적용되는데요. 퍼센티지는 보통 6.6%에서 49.5% 정도가 추가 부과되세요. 예를 들어 이자든 배당이든 수익으로 1999만원을 얻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이 1999만원의 분리과세가 적용돼서 15.4%인 307만 8,460원을 소득세로 내야 되는 거죠. 반면에 2001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은 2000만원은 분리과세율 15.4%가 적용이 되고요. 초과한 1만원은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내는 건강보험료는 또 종합과세와는 다르게 그 기준이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 인 경우부터 부과가 되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1천만원 이하를 벌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건강보험료는 1천만원 초과했다면 초과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구조인데요. 999만원을 벌었을 때는 건보료 부담이 없지만 1001만원이든 1200만원이든 1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요약하자면 이자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건보료는 1천만원부터니까 자연스럽게 건강보험료 부과나 인상까지 이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각종 금융상품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 65세 이상의 노인분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종합저축부터 청년분들이 많이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주택청약, 그리고 군장병 여러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조합출자금, ISA, 농업과 관련 저축상품 등은 종합과세 대상이 된 시점부터 3년간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투자나 저축으로 1000만원 이상을 얻으면 건보료도 오르고 2천만원 이상을 얻으면 종합과세의 건보료도 오르게 되는 건데요. 자, 50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연간 4%짜리 예금에 1억원을 넣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1억원에 4%니까 400만원이 될 거고,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를 곱하면 이분은 약 61만 6천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자소득은 400만원으로 건보료 기준 1000만원 넘지 않으니까 추가적인 건보료 인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분이 가입한 예금이 1억이 아닌 3억 정도를
4%를 넣었어요. 3억에 4%면 얼마죠? 1200만 원인데요. 1200만 원 이자 소득을 얻게 되면은 건보료도 영향을 받겠죠. 일단 이자 소득세로는 1200만 원의 15.4%인 184만 8천 원 정도를 이자 소득세로 낼 거고요. 건강보험료는 8% 정도를 받았다고 하면 건보료로 또 96만 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럼 50세 지역 가입자분은 이자 소득세 184만 8천 원, 건강보험료 96만 원 합쳐서 1년에 28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애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분들의 사례였는데요. 만일에 건보료를 낼 필요가 없었던 피부양자였다면 어떨까요? 이번엔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던 분이 3억짜리 예금에 8% 수익률을 가진 상품에 가입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자 소득이 2,400만 원으로 2,000을 넘어가게 되죠. 그럼 2,000만 원은 15.4%가 적용되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 소득세로만 308만 원에 플러스 종합소득세도 또 추가가 되는데 과세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뭐 종합소득세는 구체적인 계산은 그냥 패스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으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 그러면은 건보료도 내야겠죠. 2,400만 원에 8% 건보료까지 부담한다고 한다면 19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정리해보면 이자 소득 2,400만 원에 15.4%는 이자 소득세로 308만 원, 8%는 건보료로 192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세 추가까지 되게 되겠죠. 세금으로 나가는 것만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분 심지어 여기에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피부양자 자격이 있을 때만 해도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건보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아파트 건보료까지 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건보료도 한 176만 원 정도 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자 소득세 308만 원, 건보료 192만 원, 부동산 건보료 176만 원에 종합소득세까지 더하면 못해도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건보료 무서워서 투자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지 말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얻어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 상품은 연금보험이 있어요. 기존의 펀드에 투자한 보험료로 수익을 얻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변액형 연금이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이것과는 다르게 최저 보증 이율을 설정해주고 펀드 수익률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지급해주는 최저 보증형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이 노후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길 원하는 분들의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졌죠. 이 개인연금 상품은 특정 세법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반영 안 되고요. 당연히 건보료 인상이나 또는 피부양자의 박탈 위기에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의 요건이 그렇다고 엄청 까다로운 것도 아니에요. 일단 나눠서 납입하는 월 납입형과 한꺼번에 큰 돈을 내는 일시납 방식이 있는데요. 월 납입 방식은 매달 150만 원 이하로 5년 이상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만 유지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은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고요. 일시납일 때는 1억 원 이하로만 냈다면 10년 이상 유지하고 개시하게 되면은 비과세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50세 남성이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납입을 하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했다면 매달 받게 되는 연금액은 세법을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회사로 가입을 했다면 죽을 때까지 매달 이만큼씩 받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수령받은 연금액이 비과세가 아니었다면 이분은 다른 예적금이나 투자 상품으로 913만 원의 수익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피부양자 탈락 안 되려면요. 소득은 챙기되 비과세가 적용되면서 나름의 여유가 생기게 된 거죠. 연금액은 오래 거치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찾고 있는 ETF 같은 경우에도 국내인지 해외인지 분배 수익인지 매매 차익인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 주식형 상품은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매매로 얻은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에 국내 상장 기타형 해외 주식형 상품은 배당이든 매매 차익이든 모두 과세 대상이고요. 해외에 상장된 ETF는 분배금에 대해서만 과세를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서 40대 A씨가 국내 주식형 ETF를 150만원에 매수를 하고 3만원은 분배금으로 얻고 가격이 200만원으로 오르자 매도를 진행해서 약 5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습니다. 국내 주식형이기 때문에 분배금인 3만원에 분리과세율 15.4%를 곱한 4,62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데요. 매도해서 얻은 수익 50만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4,620원이면 끝납니다. 반면에 이 A씨가 가입한 ETF가 국내 주식형이 아닌
아닌 기타형이었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150만원을 매수하고 200만원에 팔았습니다. 일단 분배금인 3만원에 대한 세금 4,620원을 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기타형 ETF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해요. 다만 이 매매 차익에 50만원에 15.4%를 곱하는 게 아니고요.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진 않고 과표 기준 금액만큼만 과세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과표 기준 가격이 20만원이라서 여기 15.4%를 곱한 38,000원을 과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즉 같은 ETF라고 해도 국내 주식용은 4,620원만 내면 끝이라면 기타형은 4,620원에 38,000원을 더한 35,420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아무리 세금이 저렴해도 수익을 못 얻으면 ETF 상품은 꽝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만 고집하시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에는 개인 투자형 국채 상품도 있고, 사회 간접 자본이 인프라에 투자에 배당받는 펀드, IRP와 연금저축을 합친 연금 계좌, 브라질 채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각 상품별로 자세한 설명 드리기에는 사실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과 과세 방식 및 세금과 건보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만한 상품들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워낙에 경제 관련 용어들이 어렵고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만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투자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 소득세를 내야 된다. 둘째, 소득이 1천만원을 넘기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 2천만원을 넘기면 기존과세에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된다. 셋째,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은 3년 동안 가입을 못한다. 넷째,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나라에는 비과세로 건보료 인상 걱정도 없고 종합과세 대상도 안 되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의 자산과 상품의 장단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내게 꼭 맞는 금융자산을 찾기만 한다면 세금과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보험신사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대비를 하고 계시다라면 언제든 카톡이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